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월러틸레인의 한 업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타운이 한때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안미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오전 7시 10분, 괴한 2명이 총기를 소지한 채 게임업소에 침입했습니다. 괴한들은 점원인 피터 그란도스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그란도스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달라스 북스 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라틴계로 보이는 남자 2명과 라틴계 여자 1명으로 지난 10일 용의자 중 1명인 로베르토 가르시아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범인 2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은 타인종의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만큼 한인 사회를 한때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임룸은 과거 몽이라고 불리는 한인업소가 위치했던 곳으로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몽 주변에는 한인업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경찰 민원실에서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 신상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도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폭행 예방 교육, 이와 같은 특수 범죄 폭행 사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연락을 주시고 항상 우리 커뮤니티가 단합해가지고 범죄 예방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달라스 한인 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뉴코라이브 안미양입니다. 올해부터는 대학교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뇌막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텍사스 주정부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이승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2년 텍사스 전역에서 시행되는 20여 개의 법안에는 메디케어 혜택 감소, 신규 메디케이드 아이디 카드, 그리고 뇌막염 예방접종 등 의료 분야가 주를 이뤘습니다. 뇌막염 예방접종은 필수사항이 되어 올해 처음으로 대학에 등록하는 30세 이하의 학생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각 대학에서는 2012년도 봄학기가 시작되기 적어도 5일 전에는 뇌막염 예방접종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또한 텍사스 메디케이드 당국에서는 2012년부터 3,400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매달 플라스틱으로 된 아이디 카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메디케이드 아이디 카드는 기존의 종이로 된 메디케이드 아이디 카드와는 달리 환자의 병력 등 정보가 기록돼 있어 보다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 카드에는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병원들의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부동산 차압의 두려움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집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경우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보내는 경고 편지 없이 곧바로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겨져 집이 차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HOA가 페이먼트 미납자들의 정보를 함부로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기지 못하게 되며 차압 전에도 여러 번 경고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 영어로는 Homeowner Association, 그 돈을 달마다 꼭 내지 않으시면은 집을 차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코트를 통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을 살고 계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워닝 레터를 받으실 때 그냥 버리지 마시거나 또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하거나 또 본인이 직접 거기에서 상담을 하셔서 차압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 지난 2011년 텍사스를 힘들게 했던 지독한 가뭄이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텍사스 수도관리국에서는 오는 4월부터 제한급수 4단계를 발령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뉴코라이브 이승인입니다.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코리아 2012 텍사스 옐로우 페이지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휴스턴 비즈니스 정보까지 수록됐는데요. 김궁선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텍사스 비즈니스의 길잡이인 뉴스코리아 2012 텍사스 옐로우 페이지가 지난 6일부터 달라스 지역을 비롯해 어스틴, 휴스턴, 킬린, 샌안토니오 등 텍사스 전역으로 배포되었습니다. 6개월의 제작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업소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록했고 실속 있는 내용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옐로우 페이지는 휴스턴의 코리아 월드와 제휴해 기존의 어스틴, 킬린, 샌안토니오에서 나아가 휴스턴 지역의 비즈니스 정보까지 모두 수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에게 옐로우 페이지가 인지도가 많고 또 내용도 알차고 다른 지역의 텍사스 전역에 널리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레스토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광고를 내게 됐습니다. 이번 2012년 텍사스 옐로우 페이지는 한인 업주들뿐만 아니라 한인 비즈니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한인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코라이브 김궁선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만나 교회가 새로운 장소에서 힘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전 감사예배 현장을 이승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노스 리치랜드 힐에 위치한 우리만나 교회에서는 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감사예배는 우리만나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지역 한인교회에서 찾은 목회자와 성도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찬양과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연주에 참석한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으며 함께 참석한 미국인 성도들도 벅찬 감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데이비스 메모리얼 감리교회 담임 목사인 데니스 루퍼 부부가 참석했고 김정근 감리사와 구본웅 목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특히 구본웅 목사는 교회 이전 감사 메시지에서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없었고 이뤄갈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내해 주셨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첫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재헌신으로 이어진 이날 예배는 김정근 감리사의 축복 기도와 새로운 교회에서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뉴코라이브 이승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골프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훅 방지법 세 번째 시간으로 왼팔을 곧게 펴서 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왼팔이 펴지지 않고 굽어지면서 팔꿈치가 먼저 나가는 것을 치킨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킨윙은 팔이 펴져 있을 때 클럽 헤드가 로테이션하는 타이밍을 좀 더 앞당겨 클럽 페이스를 닫히게 해서 훅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치킨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시에 힙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어깨도 같이 돌려서 팔이 쭉 펴질 수 있도록 하는 스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클럽 페이스가 빨리 닫히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골프와 함께한 1분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버디 잡으세요. 지난 2010년 센서스 이후 텍사스에서는 많은 정책들이 재정비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선거구 변경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텍사스 뉴스입니다. 센서스 결과 텍사스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20%가 증가했습니다. 연방의회 의석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총 32석이던 의석수가 36개로 증가함에 따라 주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텍사스주 의석수를 재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이 재조정하기로 합의한 선거구는 민주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서 달라스와 휴스턴을 포함한 대도시들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구를 공화당 지지 도시들과 묶어 재분배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의회가 제출한 선거구 재분할 법안은 릭 페리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현재 연방법원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LBJ 프로젝트 공사가 더디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주말 특정 구간의 정체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약 60마일의 평균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24시간 순찰하는 공사정비팀은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사장 주변에 떨어진 돌이 달리는 차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사고가 날 경우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약 1,700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공사장에서 나온 돌로 타이어가 손상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LBJ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됐던 소녀가 신분 확인이 안 돼 콜롬비아로 강제 추방됐다 돌아왔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던 자카드리언 터너 양은 지난해 4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처벌이 두려웠던 그는 자신이 1990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다며 나이와 이름을 속였습니다. 경찰은 터너 양의 거짓말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자 터너 양을 교도소에 가뒀다가 이민국으로 넘겼고 이민국 역시 터너 양이 미국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찾지 못하자 한 달 뒤에 콜롬비아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터너 양은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등 콜롬비아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방 이전에 지문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이 역시 터너 양의 진짜 신원을 알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법당국의 실수로 쫓겨난 터너 양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는 무려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뉴햄프셔주에 들이닥친 영하의 날씨를 녹였습니다. 오늘 미국 뉴스는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Thank you, New Hampshire. Tonight we made history. 지난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한 미트 롬니 후보가 지난 10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3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의 롬니 대세로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2위 싸움에서는 론폴 하원 의원이 23%를 기록하며 선전했고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가 17%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오와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릭 센토럼 전 상원의원은 9%에 그치며 5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오는 21일에 있을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이어서 롬니 후보의 초반 돌풍이 더 강해질지 아니면 기세가 꺾일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인 여성이 뉴욕의 한 피자 가게에서 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영수증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4살의 조미니 씨는 파파존스에서 피자를 주문했다가 영수증을 받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이름 대신 째진 눈의 여성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파파존스 트위터 계정에 영수증 사진과 함께 참고로 말하면 내 이름은 째진 눈의 여성이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조 씨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며 다시는 파파존스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파파존스 측은 조 씨가 글을 남긴 지 몇 시간 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점원은 해고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파존스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 네티즌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나무 하나에 오렌지 56개가 있는데 노예 8명이 각각 오렌지 몇 개씩을 가져가면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프레드릭이 하루에 2대씩 매를 맞는다면 일주일에 몇 대를 맞는 셈인가? 조지아주 노크로스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3학년 학생들에게 숙제로 낸 수학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언급된 프레드릭은 1800년대 흑인 출신으로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이끌었던 프레드릭 더글라스를 연상시킵니다. 학부모인 크리스토퍼 브렉스톤은 문제를 보고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린아이에게 왜 사람이 맞는지를 설명해야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사회 문제와 수학을 연관지어 문제를 냈는데 적절치 못했다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비판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세일을 기록한 연말 연시 쇼핑 시즌이 지나갔습니다. 평균 소비가 $500 이상이었다는데요. 쇼핑 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단기 체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 밖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판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쇼핑 세금 환불제를 소개해드립니다. 텍사스에서는 놀스트롬, 메이시스 등 유명 백화점을 비롯해 무려 4,500여 개의 매장에서 세금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텍사스나 미국을 떠나기 전 텍사스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과 구매 상품, 단기 체류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텍스프리 쇼핑 데스크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야 하고 인터넷 쇼핑의 경우 배송 서류나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물품은 반드시 출발 30일 이전 텍사스 내에서 구입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구입한 물품은 반드시 떠날 때 가지고 가야 합니다.
판매세 환불은 한 상점당 최소 $10 이상의 판매세를 낸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상점에서 여러 가지를 구입한 것은 합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에 붙어있는 세일즈 태그를 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세 환불은 본국에서 수표로 수령하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을 통한 전자통화 이체 방법도 있고 DFW 공항 터미널 D에 있는 환불센터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불센터는 달라스와 휴스턴, 샌안토니오, 샌마르코스에 위치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이 당내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08년 전당대회뿐 아니라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겁니다. 한국뉴스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체육관 전당대회의 퇴출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동원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 모든 비용이 후보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던 당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대의원을 동원하기 위해 돈봉투를 돌렸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도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은 조직을 동원한 선거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후보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으며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파문을 추스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거듭되는 악재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협박해 상납액을 정해주고 금품을 빼앗아온 피라미드식 학교 폭력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고교 자퇴생인 18살 김모군은 지난 2009년부터 강남 지역 20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김 군은 후배들에게 상납액을 정해주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피라미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대부분은 김 군보다 피라미드 위에 있는 21살 이모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제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김 군은 외진 공원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김 군에게 폭행당한 학생들은 다시 가해자로 변해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기 시작했고 결국 피해 학생은 3년 동안 700여 명, 확인된 피해액만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을 구속하고 이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7층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매몰됐던 근로자 한 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철거 공사를 하면서 나온 건축 잔해물을 6층 바닥에 쌓아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6층 바닥이 꺼지면서 1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번 사고는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로 불립니다. 콘크리트 상판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납작한 빵처럼 겹겹이 쌓인다는 의미인데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형태입니다. 사고 건물에는 건축 잔해물뿐만 아니라 29톤 굴삭기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하중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이 잇따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능 출연이 대중과의 친밀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닐까요? 한국 연예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SBS의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했는가 하면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채널A의 개그시대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TVN의 화성인 바이러스에 각각 출연했습니다.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도 MBC 주병진쇼 녹화를 마쳤고 이명박 대통령도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등 정치인들의 예능 나들이는 정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 특유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단번에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방송이 정치 선전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신인 선수 교육 현장에서 두산 베어스 외야수 이규환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규환은 지난 9일부터 충남 예산의 한 콘도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신인 선수 교육에 참여하던 중이었는데 10일 아침 숙소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규환이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누군가가 밀었을 수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환은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3차 지명되어 두산 베어스 외야수로 입단했고 기습 번트와 도루 능력, 타구, 수비력도 좋아 기대되는 유망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예계에는 유난히 용띠들의 존재감이 큰데요. 흑룡의 해를 맞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때 용띠 클럽이라 불리며 가요계와 연예계를 주름잡던 76년 용띠들 차태현, 장혁, 김종국, 조성모는 2000년 용의 해에도 인기를 얻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연예계를 움직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2PM 니쿤, 빅뱅의 태양을 비롯해 88년생 아이돌 그룹부터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을 자랑하는 76년생 송승헌과 권상우, 그리고 64년생 정재영과 한석규까지 유난히 대스타에는 용띠가 많습니다. 용의 해를 맞아 이들이 활개치며 비상할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다음 주 초 약간의 비 소식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정한 기온과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올겨울은 아직 이렇다 할 추위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변덕이 심한 텍사스의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뉴코 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1월 둘째 주 뉴코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